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경혜입니다. 11월 2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1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세종대전 합동응급의료 워크숍을 개최하여 충청 권역 간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세종시와 대전시가 주최하고 세종대전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보건의료 위기관리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권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종시는 부족한 응급의료 자원을 확충하고 생활권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이에 따라 대전시에 합동 워크숍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세종 대전 지역의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공무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고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응급의료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하여 충청권 응급의료 연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행사는 응급의료 유공자 포상, 응급의료 현안과 대책, 충청권 응급의료 현황 분석, 병원 전 단계 응급 환자 이송 현황, 충청권 응급의료 현안 과제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의 적정 수요 관리 체계와 충청 권역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종합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의 질의 응답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종시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가 폐쇄 위기에 놓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책임 공방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와 세종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 운영위원회가 지난 1일 세종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재계약 부결과 행정의 센터 폐쇄 예산 축소 계획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협의회와 운영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배경에는 행정의 부족한 성과 설명이 있었다며 행정이 책임을 지기보다는 센터 폐쇄와 주민자치 예산 축소를 선택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자치 활동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그간 센터가 세종시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언급했습니다.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 여은정 회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돕는 중간 지원 조직은 단순히 효율성의 관점으로 폐지될 수 없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이 센터 폐쇄와 사업 흡수를 결정하며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공론화와 당사자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집안 분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관주도 행정으로서의 획일하는 부정적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협의회와 운영위원회는 세종시의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을 보호하고 지속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탁 동의안이 다시 의결될 수 있도록 보완과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향후 모든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협의회를 통한 소통 채널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주민자치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마을 공동체 생태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고독사 사망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가 3,661명으로 2022년보다 102명 증가했지만 세종시는 고독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지난해에는 8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세종시가 연평균 7.7%포인트 감소율을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고독사 발생 건수를 기록한 결과입니다. 세종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21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의 1:1 일촌 맺기 사업, 스마트 안심 플러그 설치, 구독사 위험 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안부 확인, 생활 쿠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건강 음료를 배달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사단법인과의 협력 사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세종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 거치대와 비상소화장치 등 97개 공공시설물에 정보 문의 코드가 포함된 사물 주소판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사물 주소는 도로명과 기초 번호를 기반으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며 주로 버스 정류장, 인명 구조함과 같은 공공 다중 이용 시설에 활용됐습니다. 시민이 정보 문의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음성 안내와 함께 현재 위치 정보가 표시되고 필요시 119나 112로 정확한 위치를 문자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고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구조대가 신속히 출동하여 효율적인 구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건물 번호판과 사물 주소판 등 QR코드 기반의 위치 정보 시설을 확대해 시민 안전을 위한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읍면동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 25곳을 설치 운영합니다.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는 입산 통제구역 4,193헥타르를 지정하고 작성산 전 구간과 독림산 입구 등 주요 등산로 31km 구간을 폐쇄해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시는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한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이기 위해 가을철 산불 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영농 부산물 파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11월 한 달 동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자원순환 이응가게와 이응봇 이용자를 대상으로 세종시티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이벤트는 시민들의 자원순환 실천을 독려하고 신규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은 도담동 싱싱장터에 위치한 자원순환 이응가게와 방곡동 해밀동에 설치된 이응봇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처음으로 이응가게와 이응봇을 이용하는 시민은 최초 1회에 한해 2,000포인트를 세종시티 앱에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기존 신규 사용자 모두 2,0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응가게는 매주 금요일 도담동 싱싱장터에서 운영되며 시민들이 깨끗하게 세척한 재활용품을 품목과 무게에 따라 세종시티에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이응봇은 투명 페트병과 캔을 분리 배출하면 포인트를 자동으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방곡동과 해밀동에 각각 3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세종시 누리집과 세종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학생회 연합회 하늘 소속의 학생 46명이 최근 청남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관에서 열린 지도력 향상을 위한 특별한 캠프를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은 세종시 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중 희망자로 구성된 자율적 학생연합기구로 크고 바른 이상과 뜻을 품은 하나의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는 세종시 교육청이 주최하여 학생들이 자치 역량을 가지고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과 초, 중 등 학생자치연구회 소속 교사 등 50여 명이 함께 참여한 캠프는 공동체 지도력 함양 활동, 청소년을 위한 환경 리더십 특강, 소통과 공감 토론회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학교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FM 정보센터 989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